네, 반갑습니다. 컨택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컨택의 전체적인 회사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컨택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 세계 우주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 우주 시장의 어떤 마켓 규모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페이지의 헤드라인이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과거 우리 미소 냉전 시대 때나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주 산업 그리고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그 전체적인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국방 입장에서의 좀 포커스를 두면서 산업적인 부분도 사실은 성장해 왔습니다. 그랬던 과거의 스페이스 보통 저희는 그걸 이제 올드 스페이스입니다. 정부 주도로 하던 스페이스 산업이 이제는 민간 기업이 위주가 돼서 투자를 받으면서 그리고 의미 있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게 사실은 뉴스페이스고 사실 뉴스페이스의 슬로건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사실 영어로는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위성의 수보다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위성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10년간 올라간 위성의 수가 한 3,800개 정도 되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위성 수도 10년 뒤를 바라보면 17,000개 정도 된다. 자, 컨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성이 많이 올라가면 그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해주고 처리해주고 활용하는 서비스를 하는 다운스트림 분야의 비즈니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본 자료에 이제 좌측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우주 산업의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64조, 그리고 올해는 한 530조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 시장 규모는 1%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제 우주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은 위성이나 발사체죠. 위성하고 발사체를 가지고 내가 제조하고 발사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그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우주 시장 규모에서 한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다운스트림 영역에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처럼 게이트웨이를 두고 이제 저궤도라고 하는 지구 가까이의 위성을 쏘아올려서 통신 서비스를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거, 그리고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고 활용하는 쪽, 이쪽 영역이 전 세계 우주 시장 규모의 한 90% 이상이 된다. 컨택은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다운스트림 영역에서 지상국 데이터를 수신해주고 처리해주고 활용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택이 하는 네 가지 사업 영역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향후 6년, 향후 8년 동안에 이러한 성장률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외 전문 컨설팅 업체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우주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전 세계 우주 시장 그리고 다른 국가 우주청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40년 그리고 2040년 하반기까지 국가의 우주 개발 로드맵이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현 정부에서 국가 우주청을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컨택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자료와 같이 컨택이라는 회사는 2015년도 1월 5일날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자본금은 62억이고 현재 11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이란 모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자회사가 지금 현재 또 있습니다. 그 자회사 중에 하나인 컨텍스트 스페이스 옵틱스 CSO라는 회사는 초소형 위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노트북 사이즈만 위성 아니면 조금 더 큰 위성들에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는 지역을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컨택 얼스 서비스라는 회사는 위성에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의 사진을 찍는 비지블 카메라도 있지만 적외선 카메라, IR 카메라라는 것도 있고 그 IR 센서를 통해서 CO2나 CH4, 즉 탄소나 메탄을 측정해서 경향성을 파악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GHG셋이라는 회사도 그런 위성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권에 관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고, CES-셋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저희 회사 주요 이제 임원진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6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제가 항우에서 했던 경험을 갖고 나온 부분이 있고, 저희 주요 임원들이 또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그쪽에서 가진 경험을 가지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두 분의 이제 부대표님과 세 분의 본부장님이 계시고요. 각각의 주요 임원진들의 경력이나 직책들은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좀 참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18년도까지 4년 동안 그나마 이제 컨택은 우리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경험을 가지고 조금씩 솔루션을 만들고 일부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주요 제품들 그리고 주요 이제 서비스를 국가기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자본만 조금 더 있으면 지상국을 전 세계에 배치해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위성을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본인들 위성을 제어를 하고 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지상국을 하나씩은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성을 운영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을 모든 지상국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컨택이 만약에 전 세계 지상국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놓고 고객의 위성, 보통 위성은 거의 뭐 궤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북극과 남극을 왔다고 하는 극궤도 위성,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사각을 두고 운영하는 뭐 경사궤도 위성, 그다음에 적도 위성들이 있는데 그 위성들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컨택의 지상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상국을 사용할 때마다 쓰는 비용을 수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19년도부터 저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투자를 총 746억 정도 받았고요. 그 자금으로 지상국과 그리고 차세대 지상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레이저 통신 지상국, 그리고 위성도 내년 저희 자체 위성도 올라갑니다. 위성 영상 활용 솔루션을 조금 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를 찍기 위해서 그런 위성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 14페이지가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나타낸 것인데, 제일 좌측에 있는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 솔루션은 고객이 지상국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 서비스고요. GSAAS라고 되어 있는 네트워크 솔루션은 그라운드 스테이션 애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입장에서의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즉 고객이 우리 지상국을 쓸 때마다 사용료를 받는 형태고,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 데이터라고 하는 처리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를 수신해주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고객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이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고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의 위성 영상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위성에 관련된 주요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데이터를 받아서 위성 영상을 깨끗하게 노이즈도 제거해주고 기하 정확도도 맞춰주고, 그리고 영상도 조금 더 뚜렷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걸 보통 위성 영상 처리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객이 국방이나 재난이나 뭐 도시 관리나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해양에 대한 관리, 물동량 분석 이런 것처럼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어떤 분석 서비스까지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개발한 AI,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군의 분석 서비스까지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다 해준다. 즉 고객이 로우 데이터만 받아달라고 하면 GSAS라고 하는 그라운드 세션을 이용한 서비스부터 처리, 활용까지 해달라고 하면 서비스 레벨 2, 3까지 전사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주요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로 발사할 때는 저희가 프랑스 같은 데서 지상국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든지 장비들을 모두 도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지상국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국산화 시켰고요. 그 국산화된 소프트웨어가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때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우영 국가통합위성센터에 들어가는 지상국 소프트웨어들, 지상국에서 운영되는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들도 저희가 다 개발해서 지금 다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상용적인 서비스라는 회사에도 저희 지상국을 납품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과 같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위성들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령 고객의 위성이 저희 지상국의 뭐 칠레 지상국, 알래스카 그리고 한반도, 북유럽 지상국을 쓰겠다고 하면 위성이 지금 점선 표시되어 있는 그 방향과 같이 쓸 때마다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작게는 55불, 이제 많게는 120불까지 받는데요. 만약에 4개 지상국을 쓰겠다. 지금 저희는 이제 12개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에 총 15개 이상의 지상국을 가지는데 고객이 저희 지상국 12개 중에서 4개만 쓰겠다면 4개만 셀렉션해서 쓰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5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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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불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지상국은 중간에 있는 지상국 통합 관제실처럼 저희 대전에 있는 저희 본사 위성 관제실에서 원격으로 다 제어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성 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같이 방사, 공간, 기하 건보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과거 30분 이상 처리되던 그 위성 영상을 6분 이내로 고속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뭐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진 영상의 AI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즉 도시가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학교, 병원 그리고 도로 그 주변에 이제 조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는지. 지금 이 영상은 활용 서비스라고 글자가 써 있는 그 영상은 세종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는 지금도 계속 도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위성 영상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해양 쪽 같은 경우에는 배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부산항까지 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오고 항구에 가까이 왔을 때 근안에서 어떤 그 배들이 정박해 있는지, 트래픽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위성 영상에 파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만에서 전체적인 물동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림이나 산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요즘에 계속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식생지수, 한라산의 고도에 따라서 식생지수가 변하듯이, 그리고 뭐 김제평야라든지 김해평야 이런 데에서 작황량이 계속 달라지듯이 생산량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 데서는 또 별도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군 쪽에 있어서의 위성 영상 활용 분석은 굉장히 스테이터스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1분 1초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분석 서비스를 각각의 별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은 뭐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미 쪽에 이렇게 저희가 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우주 컨퍼런스나 박람회가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메이저급만 한 20군데 다닙니다. 사실 고객을 유치하고 파트너를 찾고 하는 데서는 그런 고객과 파트너들이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20군데 정도 참여하고 저도 뭐 1년에 거의 한 150일, 160일은 해외 출장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사라든지 고객사들을 한 200여 개사 정도 만들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6월 달에 제주에서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제 우주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를 했고 50여 개 정도의 국제 우주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서울에서 K 호텔에서 저희가 이제 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컨택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컨택의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부터 지상국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매년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왼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컨택이 갖고 있는 지상국 이 플랫폼과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피보팅,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가는 위성들이 대부분 이제 레이저 통신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을 합니다. 사실 레이저 통신을 하는 거는 우리 레이저 포인트처럼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미 그 레이저를 이용한 그 위성들을 많이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성 간 통신, 보통 저희가 ISL이라 해서 인터셀룰라 링크라 부르는데 위성 간에는 이미 레이저를 이용해서 많은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상으로 데이터도 보내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통신을 씁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는 합니다.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뭔가 블로킹이 되는 어떤 그런 파티클이 있을 때는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 방식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 위성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은 이미 올해는 227억 정도 저희가 아마 매출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한 수주 금액은 아마 4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 합쳐서 한 4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져봤을 때 내년에는 2025년까지는 한 1630억 정도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그다음에 GSAS 네트워크 솔루션 영상 처리를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상국을 운영하다 보면 지상국이 고장이 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장이 나기 전에 이상 탐지를 한다든지 예측 서비스를 해서 지상국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조금 더 가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도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조금 더 또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국 서비스 부분은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레이저 쪽을 이용한 서비스를 저희가 추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 4개 정도 더 추가적인 지상국을 지금 해당하는 나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리고 한반도 제주 쪽에 하나 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칠레 이런 쪽에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위성 영상 처리를 보통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켈벨 프로세싱이라 합니다. 카메라가 달리는 영상을 처리하는 거와 사 영상을 처리하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를 이용해서 반사도를 이용해서 리프렉션 되는 이미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위성의 특성에 따라서 위성에 의존해서 위성에 디펜던트하게 하면서 계속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조금 자동화하고 좀 제너럴한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매뉴얼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줄이자. 그리고 코츠화하고 모듈화해서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추후에 그거를 위성에서 어느 정도 뭐 영상 건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제 그런 쪽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 영상 활용 솔루션은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스마트 시티든 해양이든 농림이든 국방 쪽에 각각 고객들한테 맞는 걸 하나씩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의 저희 구독형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넣어놓고 고객들의 셀렉션해서 그걸 사용하면
사용료를 매달 내는 형태, 즉 월간 회원, 연구 회원, 뭐 연간 회원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는 로우 데이터, 영상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각각의 컨텐츠별로 AI가 돌아가서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 결과가 각각 고객의 폴더에 저장이 되고 고객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뭐 대학이나 다른 기업들도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레비뉴를 즉 매출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플랫폼을 저희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컨택에 2개의 자회사와 컨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좀 더 이 2개의 자회사와 컨택이 공격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시너지 있는 비즈니스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사실은 이제 한 개의 나라가 위성을 소유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호주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 1,000억 가까이 돈을 주면서 미국에 있는 전문 이제 스페이스 앤 디펜스 쪽에 있는 회사한테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고 호주 부총리, 즉 호주 부총리가 사실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그분과 5월 30일 날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팅을 하고 오후에 이제 같이 이제 저랑도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컨택 스페이스 옵틱스는 위성에 들어간 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고, 그 위성 본체는 사실은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150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사서 컨택에서 만든 카메라를 탑재해서 초저궤도 고도 300km에 놓으면 그라운드 쪽에서 처리를 해서 해상도를 0.5m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컨택이 이미 갖춰놓은 지상국과 데이터 처리 그리고 활용 분석 서비스까지를 해서 전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호주 대사관에 있는 상무성 쪽과 그리고 호주 쪽 현지인 쪽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아마 12월 지금 제가 첫째 주과 둘째 주에 호주를 다시 방문하는데요. 3차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컨택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2개의 자회사와 연관해서 풀 버티컬 체인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그런 지금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좀 임하고 있고요.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사실 외교도 기다리는 외교에서 찾아가는 외교로 바뀌듯이 사업도 이제는 뭐 기다리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제한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비즈니스를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모가 이번에 총 공모 주식수는 한 206만 주 정도 됩니다. 공모 희망 가액은 23,300원에서 22,500원 정도 될 거고요.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이제 저희 대신증권이 되고요. 저희가 수요 예측을 20일부터 해서 26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 청약 예정일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저를 포함해서 임원들이 이제 보유 예수가 3년, 저는 이제 3년을 묶였고요. 임원들 같은 경우는 1년, 3년 해서 차등해서 되어 있고, 저희 회사에 투자한 벤처 투자사 VC 분들도 상장 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락업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컨택 임직원들과 VC들 그 최대주를 포함해서 락업이 70% 정도 묶이고, 실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주식수는 한 30% 정도가 유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컨택의 전체 IPO 관련된 회사 비즈니스 모델부터 공모의 가능성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바쁜 시간 중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